여러분 안녕하세요. 랄커 유튜브 채널의 새로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랄커 마린과 함께 바다로 나가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린 포켓 서치의 룩을 손목시계로도 즐길 수 있게 된 방법을 인트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토크 영상답게 오늘도 지원군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제품 개발팀의 스테피가 제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피. 안녕하세요, 아니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은 처음으로 포르츠하임에 있는 랄코 쇼룸에서 진행합니다. 스테파이, 여기서 고객분들을 맞이하죠. 진열장 앞에서 모든 시계를 직접 보고 무엇보다 착용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오늘은 랄코 마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랄코는 하늘에서만 활약하는 게 아니라 물 위에서도 활동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수동 감기 마린 시계인 칵스헤이븐과 브레머헤이븐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 두 시계를 곧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두 시계는 1940년대 마린 포켓 서치에서 탄생했어요. 그 당시에도 시계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먼저 알려줄 수 있나요, 스테파이? 이런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였나요? 그 규정은 함부르크에 있는 독일 선원들로부터 나왔어요. 그들이 이 시계를 제작하라고 의뢰했고, 또한 정확하게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 당시 1940년대의 파일럿 시계처럼 이런 규정을 실제로 충족시킬 수 있었던 제조사는 몇 군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랄커는 바로 그 규정을 실현할 수 있었던 기업 중 하나였죠. 그 규정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1940년대 오리지널 포켓 서치에 있는 무광 검정색 아라비아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식 미니 트랙도 마찬가지죠. 이건 역시 우리가 이 복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개의 손목 시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죠. 그 당시 포켓 서치는 바다에서 필수적인 장비였습니다. 그 시계들은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요? 포켓 서치는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측정 중 하나는 예를 들어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은 항해 중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죠. 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 육분의 그리고 정확한 시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선박에는 고정식 선박 크로노미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항해 중에도 계속해서 조정해야 했습니다. 선원들은 포켓 서치를 이용해 현재 항구에서 그곳의 시간을 시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동이 가능한 포켓 서치를 통해 선박 크로노미터에 그 시간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즉, LA 마린 시계와 파일럿 시계 모두를 통해 우리는 시간의 역사를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스테피, 이제 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우리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밝은 버전인 큐7으로 흰색 다이얼과 크림색 가죽 스트랩이 특징입니다. 지금 네 손목에 차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야. 그리고 어두운 버전을 선호하는 분들은 브레머헤이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다이얼과 검은색 가죽 스트랩이죠. 스테피, 클래식 마린 포켓 서치에서 어떤 요소들이 계승되었나요? 우선 수동 와인딩 방식을 계승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디테일이었죠. 또한 뛰어난 가독성을 위해 큼직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눈금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초침도 해당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육시 방향이죠. 스테피, 잠깐만요. 칵스헤이븐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도 몇 가지 디테일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클래식 마린 포켓 서치와 외관상으로 어떤 요소들이 다르죠? 오리지널 마린 포켓 서치에서는 전체가 야광 처리된 다이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광 컬러도 꼭 계승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독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라비아 숫자 위에 야광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광이 철도 트랙 부분 바깥쪽에도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누트립은 눈금 부분이죠. 예전에는 모든 것이 검정색이었지만 이번에는 야광 요소들이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얼의 밝은 배경도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클래식하게 흰색을 선택했죠. 정말 전형적인 흰색. 맞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야광 컬러도 다이얼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문제를 안겨주었죠. 어떻게 하면 가독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밝은 곳에서 말이죠. 그럼요. 그렇죠. 정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 주위에 아주 얇은 검은색 윤곽선을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낮에는 이 대비 덕분에 가독성이 좋고 밤에는 야광 물질 덕분에 잘 보입니다. 야광 물질은 여기 시계바늘에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열 처리로 푸르게 만든 바늘입니다. 예전에는 검은색이었죠. 클래식한 모델에서는 예전에는 무광 검정이었고 이번에는 열 처리로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광 물질로 채워 넣었죠. 맞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팔라미노바입니다. T3 야광 물질은 강력하고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내기 때문에 밤에도 시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차이점이 더 있나요? 아니면 이게 다인가요? 그런가요? 캬크헤이븐 모델에서는 이게 주요한 디테일들이었습니다. 브레머헤이븐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모델 사이에도 또 다른 차이점이 있죠. 맞아요. 저희는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전형적으로 밝은 다이얼을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명확한 대비를 위해 검은색 다이얼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야광 물질이 아라비아 숫자와 이 경우에는 바깥쪽 전체 분 표시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시계바늘이 무광 블랙으로 오리지널에 더 가깝게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QX 헤이븐 모델처럼 열 처리로 블루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역시 수플루미노바 C3 야광 물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다이얼 위의 요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이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에 대해 어떤 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지름은 이번 경우 42 점엄로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이 시계의 크기는 무브먼트 자체도 어느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표면을 보면 고급스러운 브러쉬드 마감이 적용돼 있어 비교적 얇은 케이스와 어우러져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우리는 폴리싱된 요소들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마린 시계의 전형적인 플루티드 베젤이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케이스 하단과 하단 모서리 그리고 크라운에도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더욱 우아하게 보이도록 몇몇 폴리싱된 요소들이 더해진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크라운은 단순히 폴리싱만 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크게 디자인되었고 이것도 의도적으로 선택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택된 이유는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 시계와 달리 정기적으로 태엽을 감아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조작감을 보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직경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손에 쥐었을 때 더 그립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죠. 맞아요. 핸드 와인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이제 시계의 핵심 무브먼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사파이어 글라스로 된 큰 시스루 백을 통해 무브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스텝 5. 이 부분에 대해 네가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지? 네, 맞아요. 여기에는 ETA 6498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계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꾸몄어요. 아름다운 디자인, 멋진 장식이죠. 네, 맞아요. 여기 브리지에는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적용돼 있습니다. 네, 여기 브리지에서 제네바 스트라이프를 볼 수 있죠. 기어에는 선버스트 마감이 돼 있어서 마치 햇살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반사 효과도 줍니다. 여기 작은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크라운 휠과 레츠 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로고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주 많은 보석들이 있네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이것들도 기능이 있나요? 빨간색은 실제로 합성 루비입니다. 그곳에는 시계 무브먼트에 회전하는 부품들이 그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무브먼트 안에서 고정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합성 루비 덕분에 이 과정에서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마모가 생기면 작은 금속 조각들이 무브먼트 안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건 당연히 매우 좋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파란색 보석들은요. 파란색 보석들은 이 경우 작은 나사들입니다. 맞아요. 모든 부품들이 조립되고 고정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이 파란색은 역시 열처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시계바늘에서 봤던 것처럼 열처리로 푸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네요. 고급스러운 요소들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시계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스테피. 시계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둘 다 가죽 스트랩이지만 소재에서 다르게 보입니다. 네, 둘 다입니다.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일종의 나파 가죽입니다. 만져보면 약간 거칠게 느껴지죠? 그래도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닿아도 편하네요. 스트랩 자체는 평평하게 돼 있어서 쿠션감이 없습니다. 착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크림색 스트랩이 밝은 다이얼과도 잘 어울려요. 여기도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지만 약간 광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확실히 이 무광 스트랩과는 다릅니다. 나파 가죽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의 쿠션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장식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쿠션감 덕분에 착용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핀버클이 있습니다. 맞아요. 두 제품 모두 이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 핀버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모든 시계처럼 로고도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두 스트랩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럴 때는 다른 옵션이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어떤 스트랩이든 시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은 스프링바로 고정되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바로 스트랩입니다. 적절한 너비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22mm입니다. 그리고 손재주에 따라 직접 장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계점에서 다시 시계에 장착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계를 다시 뒤집어 보니 아직 유리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생각나네요. 여기도 뒷면처럼 사파이어 글라스입니다. 맞아요. 사파이어 글라스입니다. 앞면은 약간 볼록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내부는 빛 반사 방지 코팅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로 인해 어떤 환경에서도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계의 지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처음에 언급했듯이 42.5mm이고 이 크기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테피. 누군가에게는 이 점이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보통 손목 둘레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크기가요? 저는 대략 17cm 정도라고 생각해요. 팔둘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6.5cm입니다. 여성용 시계로서는 이미 하나의 패션 스테이트먼트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싶다면 이 시계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17.5cm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스텝 5, 이건 직접 한번 착용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계마다 손목에서 주는 느낌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 쇼룸에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거기서 직접 착용해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의 다양한 공식 판매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린 시계를 선택하셨다면 세련된 여행용 케이스에 담겨집으로 배송됩니다. 여기에 박스도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스텝 5. 지금까지 저희 라이코 마린 시계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